기아가 지금 얼마나 좀 훌륭한 위치냐면은 장대 양봉 뽑아주고 나서요. 기술적으로는 펀더멘탈 상상을 초월하게 좋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께 교육 최근에 해드린 이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그게 거래량을 OMA 20ML을 툭툭툭툭 건들면서 수반해줬다고 여기서. 그러고 나서 4월 마지막 주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을 줬고 그러고 나서 4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이 주춤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이성적인 종목의 변동성이 큰 종목, 비이성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은 거래가 급감을 합니다. 그거는 뭐 결론은 기아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전월 대비해서 여전히 판매 대수가 좋지 않았다. 4월 달 판매 대수가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게 현대차가 조금 더 안 좋았어요. 근데 결론은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에 전월 대비 안 좋았지만 기아는 덜 안 좋았고 결국은 제한적인 조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에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이 흐름을 주고 제한적인 조정으로 끝이 났다. 요건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5월 달은 제대로 거래량을 치고 들어올려야죠. 만약에 거래량이 안 실리면 그 다음 달을 봐야죠. 얘만 시장이 못 가는데 갈 수 있냐. 시장은 냉정합니다. 무조건 실적이에요. 냉정합니다. 시장은. 제한적이에요. 결론적으로 기아의 경우에도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순환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기아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대주주는 누구예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의 대주주는 누굽니까? 기아입니다. 이 순환 구조가 돼 있어요. 순환 고리를 끊으라는 게 원래는 기본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니들만 배 터질 거냐? 순환고리 끊어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시장의 논리가 또 이것도 엊그저께 최근에 이제 방송 모니터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적으로 세 군데가 지금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데일리 석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나갔던 쪽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또 이제 경제 TV 쪽하고 그 다음에 지상파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데일리 방송을 다 진행을 할 건데 그러려다 보니까 요즘 추세가 어떤지를 좀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기아를 얘기하면서 방금 얘기한 그 얘기를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 뭐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해갖고 좀 시리즈로 대박 치신 친구 하나 있죠. 그것도 남의 거 다 분석. 그거 유료 기업 분석 내용이 있어요. 유료. 응? 그래서 인맥 관계 뭐 이런 거 다 있어. 그걸 사다가 그대로 자기 거 있냐 이제 떠들어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대단한 분석인데 하는데 아니에요. 훔쳐온 거야 다. 본인 게 아니면 본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팔아야지. 남의 유료 상품을 함부로 그렇게 팔면 안 되잖아. 가계도부터 해서 기업 간의 그 결혼 내용부터 해서 다 나와. 근데 예를 들면 경험이 없어서 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의선 씨의 지분이 기아에 집중돼 있으니 기아를 몰고 갈 거다. 기아를 키울 거다. 기아를 계속 키울 거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차이가 뭐가 나요? 작년에 기아가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치고 올랐지만 1월 달에는 가장 늦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1월 달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1월 달에 남들이 먼저 모비스 막 상한가 가고 현대차 27% 오를 때 기아는 제한적으로 갔어. 그러다가 1월 중순 이후에 22일부터 22일 날 장땅봉 나오고 한 번 더 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 말 같지도 않은 뭐 어디서 우화사, 음모론, 뒷담화 이런 얘기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다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걸 믿으세요. 현대차가 1월 첫째 주에 움직일 때 1월 첫째 주에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 둘째 주에 움직이고 기아가 못 갔다니까. 아니 우리는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매매를 꼭 안 해본 친구들이 뭐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에 대한 뭐 22일 날 움직이죠. 이때 현대차 움직일 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난리가 나요. 그들이 뭐 하려고 주가 조작을 할 것이며 뭐 하려고 이쪽으로 몰아줘서 구설수에 올라. 어차피 다 지들 건데. 그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 아버지 정몽구 회장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현대글로비스의 못된 친구들이지.
현대글로비스 이전에 현대오토넷 그 이전에 본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비상장. 그 본택을 만들어 놓고 정의전 그다음에 정의전 씨가 뭐 저랑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정의전 씨 그다음에 정몽구 회장 그 33%씩 지분 가져가고 33%는 그 지멘스로 이제 나중에 넘긴 거고 33%가 어디서 갖고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글로 일감을 몰아줬죠. 그 다음에 그거랑 본택이랑 현대모비스랑 합병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현대오토넷하고 합병을 시킵니다. 결국은 이제 그때 못하고 한참 뒤에 오토넷을 갖다 꽂아요. 꽂으면서 이제 이게 말이 많아지니까 지멘스의 33%를 넘겨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우리한테 줘야지 헐값에. 우리가 사지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그래놓고 현대오토넷 주가를 5배를 올려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걸 분석이라고 하고 앉아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시황 돈 받고 파는 친구. 결국은 그걸로 낭패를 봤지. 비이성적으로 올리는 종목들은 그렇단 말이야. 올려놓고 지들 물량 전환시키고 또 합병시키면서 상패를 시켜요. 합병시키면서 주가 다 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리고 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글로비스가 그 본택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33%. 33% 글로비스가 갖고 있고 33% 정의전 씨, 33% 정몽구 회장. 그 수준에서 이제 33% 정의전 씨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멘스로 넘겼죠.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그런 거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 그 내용이 도서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가지고 대박주라고 끝까지 그 엄한 소리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자료 내용도 지금 생각날 때 올려드릴게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요 종목이에요. 매집주. 야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계속 확대가 되네. 요건데 요게 이제 41페이지인데 그 당시에 오토넷이니까 A잖아요. 맞나? 현대오토넷. 요거. 유가증권 시장의 현대오토넷. 인위적으로 그룹사에서 M&A 하면서 아주 뭐 못된 짓거리 했죠. 그렇게 해서 합병 후에 주식수가 5천만 주 더 늘어납니다. 5천만 주 늘어났는데 그냥 개인들이 19% 잡아가는 사이에 3,000원대에서부터 뭐 15,000원 계속 매수행수권 가격 그 이상으로 계속 돈 주기 싫잖아. 계속 집어 올려요. 5배가 아니구나. 4배? 3,000원에서부터 15,000원이어서 5배로 기억했나?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폭락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추천을 하더라고. 끝내주는 거라고. 수급 논리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런 내용 자체를 분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 H그룹이 현대차그룹 그 내용들인데 대주주만 이제 배를 찧었죠.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게 2008년도, 7년도, 6년도 그때 이게 6년도, 7년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내용들은 지금의 이제 뭐 기아를 더 키울 겁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주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 얘가 적정 주가가 어떻게 50% 할인돼 있고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할인 요인을 저 보시고 걔를 뭐 띄워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뭐 주가를 띄워서 그렇게 해야만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옛날 얘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봅니다. 하물며 인적 분할, 남들 다 하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하지 말고 인적 분할하라며 LG화학도. 그래놓고 삼성그룹만 인적 분할을 못하게 한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회 되면 진짜 특집으로 해드릴게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점, 삼성 기아의 경우에 뭐 혹시라도 정의선 씨가 대주주기 때문에 얘를 키워서 뭐 그룹을 장악한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같이 놓고 보십시오. 같이 놓고 보는데 기아의 부분이 조금 더 최근에 이제 실적 기준은 조금 더 판매 대수 줄어든 부분이 조금 더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만약에 이쪽 매출이 더 좋아진다 했을 때에도 인위적으로 뭐 얘를 키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강세로 인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